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자, 한번 영상물입니다. 이런 물건은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안종현 경매TV 채널에서는 말이지요, 경매 투자를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대박이 났다라는 그런 유형의 물건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 참여해서는 때로는 봐서 낭패를 당한다, 경매 투자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형의 물건을 보다 더 많이 앞으로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물건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입니다. 31평형 아파트입니다. 진주 남강 아니십니까? 남강변에 소재해 있고요. 진주 지원입니다. 2020 타경에 33,451호, 물건번호 2번입니다. 4차 매각기일이 2021년 8월 23일인데요. 4차가 아니라 10차, 20차 계속 유찰되더라도요, 이런 유형의 물건에는 입찰 참여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전입신고, 맨 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셨어요. 이러한 경우 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밑에 1번 보시니까 말소기준권리인 건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하였다. 그럼 그 사람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확정일자를요, 말소기준권리인 건저당권보다 나중에 받아버렸어요. 나중에. 이러했을 적에는요, 그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과연 그 사람이 경매 결과 배당 절차상에서 얼마를 배당받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똑소리나게 배당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배당표 작성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이런 유형의 물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건 경매 정보지를 가미해 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니까 갑 전입신고, 을 건저당권, 갑 확정일자 순일 경우,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 참여하실 적에는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갑 임차인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분이 과연 경매 절차상에서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해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도 때로는 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간혹 참 계시더라는 것이죠. 현재 본 사건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 타경이지요. 2020 타경 33,451호, 물건번호 2번으로 나와 있네요. 매각기일은 2021년 8월 23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습니다. 물건 소재지는요, 보시니까 경남 진주시 하대동입니다. 하대 3차입니다. 3차 한보아파트 1동이고 5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5층에 소재가 있고, 일단 여기 밑으로 보시면요, 4차 기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 매각 기일이 2021년 8월 23일이고, 이 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7,68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본건의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인데, 이 본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말이지요, 본 사건의 매매 가격이, 최근의 매매 가격이 말이지요, 1억 4,2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억 4,2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하나 있고, 또 보니까 1억 1,7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1억 3,9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게 1억 4,2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또 보니까 1억 1,700입니다. 1억 1,700만 원, 그 다음에 1억 3,900만 원의 매매로 거래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건의
1차 감정가격이 1억 5천만 원이다 하게 되면요, 이게 뭔지 몰라도 좀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1억 5천만 원에 감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 건의 매매 사례 중에서 최고 높은 금액이 1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럼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할 가치가 있겠는 거 없다 이거죠. 나아가서 본 사건 같은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 1,0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1,000만 원을 다 받아간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니까 나머지 1억 4천만 원 아니십니까? 1억 4천만 원 이거 낙찰치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1,000만 원 플러스 1억 4천 하게 되면 1억 5천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럼 뭐다 이게? 1억 4,200만 원짜리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매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따라서 입찰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보다도 현재 전세 보증 금액이 높기 때문에 입찰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갑이 전입신고하고 을이 저당권 설정되고 다음에 갑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랬을 경우에 갑 임차인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배당표 작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 보니까 이 임차인 갑이라는 분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서 말이죠, 자기 100만 원만 받아도 돼. 경매절차상에 있어가지고. 그럼 나머지 1억 4,900만 원은 낙찰자 인수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는 아예 쳐다봐서는 안 되는 그런 유형의 물건이다. 요 최근에 보니까 말이죠, 충청북도 청주죠, 그죠? 청주시의 율량동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아파트가 꽤 경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를 들자면요,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1억이라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매 금액이 얼마야? 8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동영상도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또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니까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 아니십니까? 이거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우리는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이 물건이 얼마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감정 가격이 얼마지?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 그러면요, 현장 나가셔가지고요, 내가 감정인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한 매매 금액을 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 사건 보시니까 뭐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 이분이 이 보시게 되면요, 임차인이 전입 날짜가 2017년 12월 19일이죠. 근데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이 2019년입니다. 그러면 건저당권보다도 빠르지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습니까? 2020년이죠. 7월 17일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분은 보니까 여기 저당권이 2019년 7월 29일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확정일자는 저당권보다 나중에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당 요구 날짜가 보니까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같은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이분은 이 집이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날짜에 이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 같은 경우 보시니까 이분의 전세 보증 금액이 보시면 이제 1억 5천만 원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죠? 1억 5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나와 있는데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저당권보다도 나중이기 때문에 배당 순위에 있어서는 저당권 1등, 확정일자 2등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분의 전세 보증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주택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임차인들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주택 같은 경우 보니까 본건 같은 경우는 소액 배당 해가지고요,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의 전세 보증 금액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최우선 면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됩니다. 최우선 면제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거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인데 우선 변제 순위가 저당권이 먼저 되어 있으니 저당권이 1등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2등으로 배당 받아가는데 아마도 이 사안 같은 경우 저당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대단히 아마 채권 회수하는데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유형에 대해서
임차인 1억 5천만 원짜리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게 매매 금액이 1억 한 4천 정도 된다 하더라. 근데 이걸 누가 입찰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설사 누가 간혹가다 입찰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1억 5천만 원 이 부분 인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가정전제에서 입찰 금액을 결정하다 보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본건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좌측이죠.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해가지고 1억 4,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본 사건 31평형이랍니다. 자, 근데 우측을 보시게 되니까 말이죠. 우측에 보시면은 매매 금액이 1억 4,200짜리가 하나 있고요. 이게 전부 다 2021년도 거래된 겁니다. 2021년도 6월달, 5월달, 3월달이죠. 또 하나 1억 1,700만 원에 이게 덜쭉날쭉해요. 또 보니까 이게 1억 3,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 세 개 사례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이 1억 4,200만 원을 그 매매 금액을 본다 손치더라도 본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이 낸 임차인의 보던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물건의 1차적인 치료금은 1억 5천만 원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경매 비용이거든요. 경매 비용 한 300만 원 정도 잡고 이 물건의 1차적인 치료금은 1억 5,3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거든요.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매 물건에서 이런 물건 제법 솔차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요, 입찰 참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 낙찰 받는 것만이 이게 대수가 아니라니까요. 예, 오히려 입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돈 버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낙찰 받으신 분은 나중에 대금 납부를 못 하거든요. 대금 납부 못하면 말 그대로 알토란 같은 입찰 보증금 그냥 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요, 차근차근 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사건은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작성일자 나와 있죠. 작성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작성일자. 그 다음, 항상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말씀드릴 적이죠. 세 개를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최선순위 설정일자. 여러분들이 지겨우시더라도 계속 끝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자,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에 특히 이제,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말이죠. 보시면은, 2019년 7월 29일 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이런 경우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임차인이 있는데 이번에 전입 날짜입니다. 그죠? 전입 날짜가 언제지? 2017년 12월 19일이니까.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권리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의해 가지고 거의 한 7, 80% 이상은 이제 권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순위 설정일자하고 이번에 전입 날짜 보니까 전입 날짜가 빠르네. 대항력 있네. 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9월 21일입니다. 근데 이보니까 2020년 7월 17일 날 배당 요구 했잖아요. 그죠? 확정일자도 2020년 7월 17일 날 확정일자 받으셨네요.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는데 그 배당 요구에 효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과연 특히 이 본사항 같은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얼마를 배당 받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인데요. 본사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본사건의 신청 주소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박모씨라는 분이 이번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2017년 12월 19일자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더라.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니까 동거인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서모씨라는 분 세 분이 자제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버가 2020년 이후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낙찰자 입장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투자했다는 실익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사건 전경입니다. 한보, 하대, 3차 아파트 해가지고 또 다시 위치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해가지고요. 본사건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동척으로 해가지고 강이죠. 이게 남강입니다. 남강인데요.
이쪽 라인이라면은 그래도 남강 어떤 강을 볼 수 있는데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거 보면 이건 동향인데 어떻게 보면 남향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본사건 같은 경우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위치해 있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연이어 가지고 다른 사례 하나를 잠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춘천지방법원 속초 지원 사건이었습니다. 이 물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되었는데,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요, 화려하지요. 입찰 들어가셨다가, 뭐, 대감 납부를 안 하신 경우가 이제 하나 있고, 그죠? 또 이번에 또 두 번 있네요. 두 번에 걸쳐가 대감 납부를 안 하셨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3,822만원에 10%인 380여만원 몰수당했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1,872만 8천원에 20%죠. 재경매니까 한 360만원 정도 몰수당했다. 뭐 어떤 면에서 뭐 300여만원은 큰 돈 아니지요.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경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손해보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그런 거 단돈 1원 대비해가 300만 원이라면 대단히 큰 금액 아닙니까? 잠깐만 내가 고민을 하면 충분히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입찰 들어가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시니까 이제 1933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고 대금 납부를, 이분은 대금 납부를 하셨네요. 그죠? 1933만 원에 낙찰받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여기서 또 보시면은 임차인 이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전입이 언제입니까? 2015년 1월 26일이지요. 근데 여기 저당권이 2016년입니다. 1월 28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저당권보다 빨리 전입신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요, 확정일자가 언제 받았습니까? 2016년 5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2016년 1월 28일보다 나중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 보면은, 전입은 먼저 돼 있고, 자, 보시니까. 전입신고를 먼저 하였고, 그 뒤에 보니까 확정일자를, 죄송합니다. 저당권 설정되고, 그 저당권 설정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 이랬을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때 이분의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인데, 과연 이분이 얼마를 배당받아갈 것인지 돼가지고, 정확하게 배당표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국자가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하였는데, 보니까 임의경매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1억 3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억 300만 원 정도 된다더라.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 확정일자, 순위가 저당권 2016년 1월 28일보다도 나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일단 배당 금액이 넉넉하다면 1억 300만 원 다 받아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잔여 금액이 있으면은 임차인이 5천만 원에서, 만약에 한 1억 한 3천만 원 선에서 낙찰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국민은행에서 1억을 배당 받아간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 금액이 3천만 원 남지 않습니까? 3천만 원은 이분이 배당을 받아가요. 이모 씨라는 분이. 그러면 나머지 이분의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인데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3천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2천만 원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다 씌우고 위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니까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의 청구 금액이 1억 300만 원이다.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자면요, 이 4,800만 원에 낙찰 받으신 이분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4,800만 원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국민은행에서요, 경매 신청했으니까 경매 신청 비용 포함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1억 3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4,800만 원 싹 다 받고 끝나버려요. 그럼 4,800만 원은 국민은행에서 다 가져가거든요.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이분은 5천만 원 1억 땡긴 한 푼도 배당 못 받았잖아요. 그럼 5천만 원 낙찰자가 100% 이제 인수해야 됩니다. 그럼 전체 얼마입니까? 9,800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7,800이죠.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인데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특히 감정가격이 정말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감정가격이 7,800만 원인데 여기다 덧붙여가 2천만 원 더 얹어가 9,800만 원에 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죠? 따라서 이분 대금 납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이번엔 2천만 원에 이제 낙찰 받았었는데 좋습니다. 이건 어차피 국민은행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다 가져간다더라 그러면 2천만 원이죠. 본인이 예를 들어 이분이 2천만 원 정도 썼다 치자 이거죠. 2천만 원 썼으면 나머지 5천만 원 인수한단 말이죠. 그죠? 5천만 원 인수하니까 요 7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야, 요런 경우 어떻게 보면은 말이지요. 1차 감정 가격이 7,800이란 말이죠. 그죠? 그거 대비해서 7천만 원이면은 이 1차 감정 가격이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대금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금 납부를 안 하셨단 말이죠. 근데 또 맨 밑 그 다음 길 내보니까 이번에 또 1,933만 원. 거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체 출력 가격이 한 7천만 원 정도 선에서 아마 이분은 만족을 하고 이분은 만족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밑에 5,100일 날 낙찰 받으셨던 분은 만족을 하고 대금을 납부를 하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요, 전입신고가 소멸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그다음에 확정일자가 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일 경우에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받아갈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성일자 확인하자. 최선순위 설정일자 확인하자. 배당요구 종기일자 확인하자. 그래서 일단 임차인의 전입 날짜와 배당요구 여부 날짜에서 그 관계를 서로 비교 분석을 해보자. 그죠? 또 두 번째 밑에 보시게 되면 말이죠. 비권한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권한 보시니까 말이죠. 매수 1번입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전입 날짜 언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인수함.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음 두 번째 재매각 특별 매각 조건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 최저 매각 금액이 20%다. 재매각 같은 경우는 20%다. 일단 그렇게 법원에서 공지를 하였습니다. 자, 본 사건 이제 진주 지원 사건인데요. 이제 전경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한보 하대 3차 아파트입니다만은 이쪽이 요쪽 이 진주 남강입니다. 남강이고 여기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본건은 5층이고요. 아마 이쪽 라인이지 않겠느냐. 약간 근데 남향이죠. 남향 방향은 남향이고 위치는 이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입찰 참여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이번 영상물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법원 경우 그렇게 어떤 고난이도였던 고등수학 푸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를 한다면은 결코 실수할래야 실수할 수 없는 나름대로 괜찮은 재테크의 한 분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